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 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미이행, 녹슨 놀이터, 위험과 노는 아이들, 안전의 사각지대인 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지적하는 기사들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바로 어린이 놀이터죠. 자, 오늘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해결책에 대해서 오은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네,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문제 여전히 생각보다 심각하죠? 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조사한 놀이시설 6만여 곳 가운데 2천여 곳이 아직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은 걸로 조사가 됐고요. 네. 또 검사 결과 기준 미달로 폐쇄된 놀이터 중에서 이후에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절반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나마도 작년에 관련 상위법이 시행됐다는데 좀 네. 안전점검이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시행령이 바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그리고 그 시행령인데요. 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이 상위법 시행에 발맞춰 더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어린이 놀이 시설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상위법으로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행되면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그 어린이 놀이시설을 좀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검토하다가 청결하고 또 정돈된 놀이시설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기준 미달인 곳이 많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심각할까요? 네, 앞서 김 의원의 말처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만 해도 녹슨 놀이기구, 또 파손된 놀이기구에 손을 다치기도 하는 등 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와 함께 안전대진단을 시행했던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의 류재원 대표를 통해 구체적인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니까요, 안전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일반 안전이야 국민들이 어느 정도 상식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시설 기준이 다 미달이 된 거예요. 한 98%가요. 예를 들면 소독이라는 경우도 규정에 따르면 이제 스팀이나 그런 아이들의 환경적으로 써야 되는데 살균제 농약을 뿌린다든지 대충 하고 이걸 소독을 법적으로 3회 이상 해야 되니까 그냥 기준 없이 그냥 실내 소독하던 약품을 놀이터에다 뿌리는 거예요. 약이 남았다고. 기준에 없는 것들을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대충 시공하고 하여튼 사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더욱더 심각함이 느껴지는데 네. 허술한 시설에서부터 감염 위험까지 참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될 이 놀이터와 놀이시설들이 참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니 황당합니다. 네, 또 놀이시설 안전 관련 정보도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놀이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실 보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요. 때문에 지자체나 교육청이 부실 관리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법적 의무로 보험 가입이 30만 원씩 의무 가입을 해서 보험 배상 책임이 8천만 원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치면 5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치료비 진단이면 다 보험 처리해주게 돼 있어요. 그 사고 접수는 한 달에 몇천 건이 있는데도 보험 접수로 가져가는 거는 작년 통계니까 430만 원밖에 안 받아간 거예요. 자, 보험 처리가 되는 걸 과연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네요. 저도 네. 처음 들은 얘기고. 자, 경기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기도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는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시행한 조사에서 학교와 유치원을 제외한 놀이시설의 경우 전체의 약 19%에 해당하는 1,600여 곳이 보수가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곳도 태반이었습니다. 김동규 의원도 특히 주택가의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파트나 주택가의 어린이 놀이터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하는 곳이 이제 일반 주택가의 놀이터입니다. 주민들이 공원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놀이터가 그네가 끊어져 방치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점검하고 이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경기도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어느 정도 일부 수리한 상태라서 지금은 이제 관리와 또 점검을 철저히만 한다면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개정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중요한 내용은 안전관리 계획 수립 주체를 변경했고요. 또 네. 안전관리 비용과 사업을 지원하게 하고 우수관리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김동규 의원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전에는 이제 교육장이 이제 안전관리를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업무를 이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점검을 하고 또 제 6조 2항에서는 교육감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사고의 효율적인 예방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 7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이제 교육장에서 교육감으로 그러면 도교육청이 주도권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한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참고할 만한 사례로 네. 안양시 사례가 있는데요. 놀이시설에 휴대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코드를 부착해서 시민 누구나 이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류재원 대표의 말입니다. 시민 국민한테는 안전 지수나 안전 관리를 상태를 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걸 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잘못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관리 감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이거를 시민한테 공개할 수 있는 게 그게 QR코드나 또 모바일 정보 하라는 게 안전도 또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체제. 네, 이제 안전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고 이런 모바일 시스템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해 보이죠. 네, 맞습니다.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9월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경기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택가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청에서. 네, 목요일의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